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사전투표 진보 보수 막론하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지난 대선 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7%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투표율까지 합하면은 한 80%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77% 정도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표율이 사흘로 분산되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꼭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전체 투표율이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토요일이 또 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투표의 편의성이 오히려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60.2%보다 높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총선이나 대선보다 투표의 동인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요. 또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지방 행정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장에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동인이 좀 약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봤을 때 많이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사전 투표율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이전에 지방선거하고 뭐 보궐선거 이런 것들 다 보면은요 60대 이상은 투표율이 늘 70% 이상은 나와줘요. 근데 50대 이하가 어느 정도 투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특히 40, 50대, 30대까지 투표율이 같이 50%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전체 투표율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어느 당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까?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본투표율까지 합쳤을 때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전투표율을 좀 보니까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토요일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투표율을 보면서 어쨌든 사전투표율이 높으니까 국민의힘은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좋은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위기감이 좀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거에 지금 뭐 각 당이 사실 지금 6월 1일 본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뭐 고심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벌써 사전 투표가 생긴 지 이제 3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사전 투표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저는 1차 투표라는 단어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왜냐? 이제는 분산 효과로 봐야지. 이제 사전 투표가 뭐 본투표를 견인하거나 혹은 뭐 투표하지 않을 사람이 투표를 하는 추가 효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일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 중앙선관위가 22일과 23일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투표 여부를 조사했는데 이게 4년하고 똑같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 투표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71.5%예요. 그런데 4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76.5%가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76.5%가 하겠다고 했는데 60.2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저는 이 투표율은 조금 지방선거보다 낮을 것이라는데 저 추론에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연령별 데이터를 보면은 20대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30, 40대도 좀 떨어지는데 60대 이상만 고령층이 높아요. 참여하겠다가. 그럼 조금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추세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사실 대선과 우리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번 사전투표율이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만큼 올라갈 것이다 추론은 조금 합리적 근거가 약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55%에서 58% 정도의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50%대라는 것은 양쪽 지지층만 거의 결집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본투표율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합산을 놓고 우리가 조금 판단해야지 지금까지 추세를 놓고 보면 6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가능성을 놓고 양당이 좀 전략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55에서 58, 두 분 다 이제 50% 후반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전투표도 그렇고 본투표도 그렇습니다. 투표율을 좀 살펴보면 격전지인 수도권이 사실은 투표율이 가장 높아야 할 것 같은데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순이었고 경기, 인천은 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좀 이상한 게 원래 여론조사, 그러니까 투표를 놓고 보면은 결과의 불확실성이 좀 예견되고 높을 때 투표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투표를 참여해서 결정을 지어줘야 한다는 그런 욕구가 작용하는데 이게 완전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상에서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을 전에 많이 벌어지면은 이게 투표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좀 보면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 지난 대선의 결과도 양당 모두 아주 치열한 접전도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투표의 동인이 좀 저는 더 있을 거로 봤는데 그렇다면 결국 제가 보기에 이 추세를 놓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핵심 지지층들은 본투표율이 제가 보기에 거꾸로 여기 보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지역보다 저는 경기가 조금 더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오지 낮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전투표율이 제가 보기에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조금 낮은 거는 지지층들이 조금 더 관망하거나 아니면 중도가 지금 밴드웨건인지 그러니까 언더독인지 이런 이른바 이제 추세 효과들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아직도 관망세를 저는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요, 통상 이제 지역별로 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경기나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매번 선거를 하면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근데 본 투표일에 투표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지역별 인구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업적 어떤 분포 그리고 그 지역별로 어떤 이제 환경에 놓여 있느냐, 산업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우리 지난 대선 때도 봤지만 사전 투표율 대구 경북 지역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본 투표율이 갑자기 확 따라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율이 매번마다 조금씩 낮게 나옵니다. 본 투표도 투표율이 조금 낮아요.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경기 지역도 사전 투표율이 평상시 다른 선거에서도 조금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패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투표율까지 만약에 합치게 되면 경기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지금 투표에 대한 관심도를 저희가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권자들도 굉장히 이번 선거의 어떤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성향들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투표율까지 다 합쳐봐야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차 범인의 접전이다 아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또 나름 또 굉장히 관심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인천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느냐 이거는 본투표율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한번 좀 봐야지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역사까지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말까지 저희가 들었고요. 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화제의 지역구들이 있죠.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지역들, 인천 계양을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갑의 사전투표율 보면 뭐 한쪽은 5% 좀 더 높고요. 한쪽은 2% 높고 어떻게 좀 평균을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확실히 관심 지역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이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양 같은 경우에도 뭐 박빙 승부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도 뭐 진영으로 결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번에 투표를 해서 내가 누구를 뽑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역시 계양하고 분당 다 마찬가지 지역이라고 보이고요. 보령 서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충남지사 선거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은 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도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조금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선거와 달리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선 연장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치 고관여층들이 더욱더 관여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고 중도층들도 따라가려는 그런 추세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평균보다 계양은 훨씬 좀 높았고, 그 다음에 분당은 한 2% 이상 높았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 두 지역은
그 본투표율까지 견인하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일꾼도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대선의 연장전, 새 정부의 개막전 이런 등에 대한 평가들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욕구와 열망들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양과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어떤 득표를 하느냐, 득표율도 관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17 중에서 각 당이 이제 어느 정도 승리를 해야지 이게 진정한 승리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소한 보수적으로 최소 9곳 정도 보고 있다. 민주당은 잘해야 7곳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 종합을 좀 해보면 한 11대 6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당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유불리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워낙 대승을 거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거는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상징성 있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광주 전남북 그럼 세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가 조금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네 곳이고 그리고 이제 충남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까지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6곳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못 지킨다. 만약에 6곳에서 한 곳 정도 더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내려갈 경우에 선거 책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6곳까지 가고 그러면은 그나마 낫다.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을 갖고 올 경우에 경기지사를 민주당이 수성을 할 경우에는 그나마 경기도는 갖고 왔으니까 대선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정도 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경기도까지 놓쳤다고 하면 거의 참패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고 비대위의 어떤 그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분출이 돼서 나오면서 민주당이 리더십 공백 상태로 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져와도 사실은 선거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뭐 지금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가져올 것이냐 조금 덜 가지고 올 것이냐의 차이밖에 없는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거에서 승패 기준을 가르는 게 통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제 승패 기준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17개 시군이, 그러니까 17개 시도니까 그러면 이제 9개 정도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이 기준이 충족치 못하는 게 왜냐하면 두 번째 기준이 또 뭐냐면 바로 직전 선거와 비교를 합니다. 근데 지난 지방선거가 너무 완사이드였어요. 민주당이 그야말로 압승을 넘어서 거의 완승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똑같이 기계적으로 거기서 비교한다는 게 이게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저는 한 3곳이 될 거로 봐요. 충청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마 되겠지만 결국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 세 곳 중에서 저는 그 경기가 첫 번째,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충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 인천을 누가 갖고 가느냐가 저는 그 승패를 가르는 어떤 그런 어떤 정서적 혹은 그것이 이제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마 지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경기 인천이 지금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 뭐 인천에서 김포공항 그런 이슈까지 나오는 이유가 지금 경기 인천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지금 마지막 승패 척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열하게 갈 수밖에 없고 충남북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완사이드하게 누가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균형이 한 것 정도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경기 인천에서 최종적 승패는 갈릴 거다. 이게 이번 지방선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마지막에 터졌잖아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뭐 마지막 사활을 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문제 글쎄요 여러 지역에 걸려 있고 민주당이 당내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계양 지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포공항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지역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경기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시장하고 계양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강서 이쪽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판을 흔드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제주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수도권 선거 표심에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은혜 후보가 지금 선관위에서 공고문을 또 게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산 신고가 한 5억 정도를 누락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추가로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아마 투표 당일날 게시물 공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문제도 지금 토론회 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오늘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김은혜 의원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엔 뭐 그런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포공항 저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스텝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절박성이 있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어쩌면 개항의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도 이런 이슈 집중도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이게 저는 원래 지금 이 지방선거가 큰 메가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선거판을 흔드는 지난번처럼 2030 젠더 갈등이라든가 여가부 폐지 같은 그런 아주 말하자면 메가 이슈가 없는 선거 상태에서 진영 갈등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선거 3일을 갖고 불거져 나왔단 말이죠. 저는 잘못하면 이게 국민 투표 형식으로까지 이게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누가 유불리하느냐. 국지전에서는 이게 유리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전략적 패착일 수 있다. 꺼내려면 빨리 꺼내드렸어야 했다. 선거 초반에 꺼내들어서 스윙카드로 썼어야 할 것을 마지막에 몰리니까 본인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하다가 이제 뭔가 일꾼론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야 되니까 그에 걸맞는 이슈를 지역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그 안쪽 국지전에서는 이게 효과를 발휘할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전체적인 수도권 선거를 견인하거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오히려 이것이 그 스텝을 더 엉키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조급성과 절박성을 더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양날의 칼이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전략적 패착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남은 3일 동안 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국민의힘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마 그 선거에서 갈라놓을 그 선거로 전략으로 갈 겁니다. 예. 여기 얼마큼 효과적으로 대응할 건지 민주당의 좀 대응도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토론 때 나왔던 주제이기도 했잖아요. 후보들 간에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 문제, 서울시 주택 공급 문제와도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주하고 부산 지역에 관광이 오히려 더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좀 국민의힘에서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주 갈 분들이 김포공항이니까 가고 인천공항이니까 안 간다 이렇게 가는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GTX라든가 아니면 고속철 연결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속철 연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 같거든요. 기존에도 KTX가 다닌 바도 있기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중단이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풀면 되는 것인데 김포공항 이전했을 때 군사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서울시 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빨리 카드를 꺼내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네. 3일 남겨놓고 꺼내들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건 국토 인프라에 관한 문제고 김포공항은 우리 사실 인천공항 들어서기 전에 대한민국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반대했고 단기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것 또한 국민들께서 유권자께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조급증과 조금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본인의 어떤 절박성이 만든 그런 좀 패착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